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K리그 1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52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5명이 나오면서 3회 2월은 없게 됐습니다. 이번 승무패 53회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K리그 1 경기가 들어옵니다.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이 어떤 동기부여가 있고 또 순위 다툼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K리그 1 경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프로토 조합픽 공유 내역입니다. 이번 93회차에서도 3장의 정배조합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번 93회차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변 결과들이 속출이 됐는데 그래도 3장의 적중픽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배 주력 픽뿐만 아니라 88회차에서 나온 것처럼 39.8배, 85회차 43.5배당 고배당 픽도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매 회차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구매 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하루에 166원, 한 달에 4,990원 저렴한 가격으로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한 조합 픽을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실제 공유를 하신 픽이 적중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리실 분들은 과감하게 뉴캐슬의 승리까지 한번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만드실 때 고등수, 독식 적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 끊겼습니다.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리버풀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4승 1무 1패로 원정에서의 2승 1무 3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캐슬만 만나면 강했던 아스날인데 최근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6승 0패로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역시 컵대회 포함해서 3전 전승을 거뒀던 아스날이기 때문에 뉴캐슬전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캐슬과의 모든 대회 18경기에서 무려 16승을 거뒀던 아스날이고 아스날의 주포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득점이 없지만 뉴캐슬전 5경기에서 6골이나 넣었던 킬러 면모가 있는 오바메양이기 때문에 오바메양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아스날이 충분히 홈에서 잡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부상자인 자카 선수 외에 이렇다 할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는 것도 아스날에게 조금은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16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권이 5위로 좋은 뉴캐슬을 상대로 제공권 면에서는 조금 열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에디아우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에디아우 감독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브렌트포드전에 벤치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챙겼는데 공격수 조엘링턴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최근에 부진했었던 에이스 생 막시망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보면서 예열을 마쳤습니다. 뉴캐슬 역시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스날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밀리지만 시즌 첫 승을 위해서 사활을 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캐슬의 신임 감독인 에디아우 감독 역시 아스날을 상대로 상당히 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11경기를 싸워서 1승 2무 8패 부진했기 때문에 에디아우 감독 역시 아스날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모든 지표상으로 아스날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위험 요소가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스날의 공격수 오바메양이 최근 컨디션이 좋지 못하지만 뉴캐슬만 만나면 골을 양산하는 킬러 본능이 있고 아스날이 역습에 능한 팀인데 뉴캐슬이 역습 수비가 약한 점도 아스날의 공격이 먹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스날은 올 시즌 세트피스 코치를 영입을 하면서 세트피스 공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은 강한데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아스날이 세트피스 실점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기대 실점 값이 5.1골로 상당히 높고 실제 지난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도 선제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면서 경기 분위기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면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가 강한 팀인데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브렌트포드라는 팀이 세트피스에서 프리미어리그 두각을 나타내는 팀인데 이러한 팀을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정도면 뉴캐슬의 세트피스 공격력도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에디아우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브렌트포드전을 직접 지휘를 하지 못했지만 과거에 에디아우 감독과 본머스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맨리치, 라이언 프레이저라는 두 선수가 나란히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프레이저라는 선수는 한 달 만에 교체 출전을 한 경기에서 정확한 크로스로 동점골을 도왔기 때문에 확실히 에디아우 감독이 과거에 본머스에서 활약을 했었던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공격수 조엘링턴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에이스 생 막시망 선수가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의 활약까지 더해진다면 뉴캐슬이 의외로 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 불안감을 노출을 했었던 달로우 골키퍼 대신에 뉴캐슬의 원래 주전 골키퍼인 두브라프카 골키퍼가 들어온다면 뉴캐슬도 골문이 한층 더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 뉴캐슬이고 올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가 2연무인데 현재 2연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 이변이 나온다면 뉴캐슬의 시즌 첫 승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독식을 조금 노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투포를 써서 뉴캐슬의 승리까지 과감하게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저처럼 폴더스의 여유가 없다면 그래도 아스날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그 7경기 2승 5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2승 4무 0패로 올 시즌 패배가 없는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최근 빌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3패로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벤테케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코너 갤러거라는 미드필더 역시 최근에 리그 3경기 2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두 팀 맞대결 6경기 모두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주전 중앙 미드필더 메가더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이 중원 쪽의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스톤 빌라 역시 중앙 미드필더 루이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빌라는 스티븐 제라드 감독 부임 이후에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안 좋았던 5연패 하락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데니 잉스 선수는 3경기에서 1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1승 5패로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 것이 약점인데 그래도 제라드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5연패 하락세를 끊어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팰리스는 최근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호지슨 감독 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서 예전보다 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빌라 또한 제라드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경기로 판단을 하긴 힘들지만 제라드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는 레인저스 시절의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골자로 한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습니다. 또한 양쪽 풀백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리버풀의 감독인 클롭 감독과 색깔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허벌창이라는 점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실점팀이고 빌라 역시 6골로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력은 한 골을 넣은 팰리스보다는 확실히 빌라가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빌라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볼 확률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벤테케라는 공격수와 측면 자원인 윌프리드 자하, 빌라에는 왓킨스, 잉스라는 확실한 공격 자원이 있고 중원에서도 팰리스는 코너 갤러거, 빌라는 부엔디아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선수단 퀄리티가 상당히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 흐름상 홈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많았지만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프리미어리그 최다 무자비 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반대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무승부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보이다가도 승패가 갈리는 흐름도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지금 구매율이 40%가 넘게 몰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변을 노리면서 승무패로 지을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리버풀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포르투와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올 시즌 홈경기에서 3승 3무로 무승부가 조금 많은 것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 원정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중앙수비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미드필더인 핸더슨과 파비뉴가 중앙수비를 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서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마네와 살라 선수가 최근 3년간 사우스햄튼 상대로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마네와 살라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격수 피르미누 선수와 미드필더 커티스 존스, 엘리엇, 케이타 등이 부상 중인데 그래도 나머지 베테랑 자원들이 부상에서 대거 돌아오면서 리버풀이 중원이 한층 더 강화가 된 면이 있습니다. 제임스 밀러, 조던 핸더슨이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고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포르투를 상대로 굉장히 멋진 중거리 슛골을 넣으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9경기 4무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난 다음에 치렀던 리그 경기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리버풀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직전 노리치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사우스햄튼이고 맨시티, 맨유, 웨스트햄 같은 강팀들과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채 아담스 선수가 A매치 포함 6경기 5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공격수 아담 암스트롱 선수 역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신 공격수 브로자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 다양해진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가 상당히 유력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강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많은 것이 변수이고 맨시티, 맨유, 웨스트햄 같은 팀들과 끈적한 승부 끝에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퇴장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첼시를 상대로 1대1로 맞서면서 상당히 몰아붙였던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최근 사우스햄튼의 공격수 채 아담스와 암스트롱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고 장신 공격수 브로자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점도 사우스햄튼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 챔스 경기 이후에 치른 경기에서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고 홈구장인 안필드에서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독식을 노리실 분들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를 찍으라면 직전 포르투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고도 승리를 거둔 리버풀이 핵심 중원자원들의 부상 복귀로 탄력을 받으면서 홈에서 압도적인 마네와 살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노리치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노리치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시티가 사우스햄튼과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빌라 출신의 딘 스미스 감독이 부임을 하자마자 데뷔전에서 사우스햄튼을 잡아내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푸키 선수가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줬고 수비의 헨리, 공격의 켄트웰이라는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한층 더 스쿼드가 탄탄해졌습니다. 리그 12경기 실점 27골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공동 1위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노리치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에 3연승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울버햄튼을 상대로 노리치가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주전급 자원의 부상 자원이 없는 노리치이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3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울버햄튼이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2경기에서 1무 1패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3승이나 챙겼던 저력이 있습니다.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최근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만에 웨스트햄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고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는 리그 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장기 부상자 외에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기세가 좋아서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두 팀의 특징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웬만하면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따라서 선제골을 넣는 팀이 끝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버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빵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좋은데 이러한 점에서 약팀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세트피스로 노리치가 재미를 볼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실제로 노리치가 세트피스 공격 비중이 강한 팀은 아닌데 직전 사우스햄튼전 역전 결승골도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만큼 중요할 때는 세트피스가 터져줘야 되는데 울버햄튼이 맨시티와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없는 팀이기 때문에 노리치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 보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 경기 배당이 이 구매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난 승무패 51회차에서 노리치 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이 배당과 구매율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우스햄튼 쪽으로 구매가 몰렸지만 보란듯이 노리치의 승패로 부러진 바 있고 해당 배당이 지금 노리치와 울버햄튼의 배당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력적인 부분과 배당까지 종합을 해본다면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노리치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브라이튼과 리즈의 경기인데 승패 2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 원정 경기에서 2승 3무 1패를 보여주고 있고 홈 경기에서도 2승 2무 2패로 비교적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5무 3패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역시 브라이튼이 골 결정력에 문제를 보이면서 경기력은 좋은데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슬슬 그러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수 웰백 선수가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을 한 것이 굉장히 뼈아프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사르 선수가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이 무페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터 감독 눈에 이 밖에 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백업 교체 자원으로 밀렸기 때문에 무페이 선수마저 없는 상황에서 트로사르 선수의 어깨가 공격 상황에서 상당히 무거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메프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원과 2선 쪽에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리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5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지난 시즌에 2승을 챙기면서 확실히 리즈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공격수의 하피냐 선수와 로드리고 선수가 토트넘전에서 결장을 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리즈의 비엘사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하피냐와 로드리고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공격수 벤포드 선수가 빠지면서 최전방 무게감이 떨어져 있는 리즈이고 수비수 아일린과 코우까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여전히 전력 누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측면에 맨유 출신의 데니얼 제임스라는 공격 자원이 토트넘을 상대로 시즌 리그 첫 골을 신고를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그 1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리즈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핵심 공격수 로드리고와 하피냐가 출전이 유력한 리즈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드리고와 하피냐가 토트넘전에서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는데 비엘사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두 선수 모두 이번 브라이튼 원정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성적으로 브라이튼이 리즈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이 있고 실제 지난 시즌에도 2승을 거두면서 더블을 챙긴 바 있습니다. 리즈의 비엘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전방 압박을 거는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를 할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중하위권 팀을 상대를 했을 때 브라이튼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리즈처럼 강하게 압박을 걸거나 공격적으로 맞불을 놔주는 팀을 상대로는 좋은 빌드업을 통해서 경기력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유려한 빌드업으로 리즈의 압박을 벗겨내면서 승리를 거두거나 브라이튼이 또다시 골 결정력 부재를 드러낼 때 리즈는 확실한 한방이 있는 하피냐, 로드리고 등이 골을 넣으면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없었던 흐름을 고려를 한다면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대구와 전북의 K리그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조금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가 전남과의 FA컵 결승 1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최근에 거뒀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55점으로 3위를 달리고 있고 4위 제주와 승점이 4점 차이가 납니다. FA컵에서 대구가 우승을 차지를 할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획득하게 됩니다.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리그 3등 팀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대구가 FA컵 우승을 한 상황에서 3위를 유지를 할 경우에는 4위까지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 역시 상당히 의욕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는 최근에 전북과의 상대 전적에서 2승 1무 7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올 시즌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전남전에서 가용한 선발자원 모두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K리그 기준으로 5경기에서 득점이 없고 에드가 선수는 5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풀백 황순민과 정승원, 미드필더 박한빈 선수가 이 헌팅 여파로 인해서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미드필더 이용래 선수와 풀백 장성원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다음 FA컵 결승 2차전이 12월 1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도 전북을 상대로 승점을 따놔야지 제주와의 3위 경쟁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대구가 의외로 힘을 그렇게까지 빼고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북은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인데 수원FC 원정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면서 울산과 승점이 동률이 됐습니다. 승점이 70점으로 동률인데 그래도 다득점에서 5골을 앞서 있습니다. K리그는 골득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냐 다득점을 먼저 따집니다. 그 다득점이 같을 경우에 그 다음에 골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골을 많이 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전북은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면서 승리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중앙 수비수 김민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구자룡 선수가 대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수원FC전에서 구자룡 선수가 상당히 불안한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구를 상대로도 과연 대구의 공격수 에드가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대구의 로테이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구가 주중 전남과의 FA컵 결승 여파로 체력적인 부침이 있어서 로테이션이 가능한 경기라고 보이지만 대구로서도 이번 전북전에서 승점을 따야 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우선 전남과의 FA컵 결승이 12월 1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전남에게 패해서 우승을 못할 경우에는 K리그 3위에게 주어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사수하기 위해서 3위를 사수를 해야 하는데 전북전에서 승점을 따지 못하면 만약에 제주가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대구 역시 3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전북은 수원FC 원정에서 최근에 패배를 당했는데 수원의 공격수 라스의 포스트 플레이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전북의 수비수 김민혁이 부상으로 이탈을 해서 구자룡이 최근 들어오는데 구자룡이 라스와의 경합에서 밀리는 모습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대구에게 대입을 한다면 대구의 공격수 에드가가 충분히 수원의 라스가 그랬던 것처럼 구자룡을 괴롭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은 구스타보를 활용한 공격이 강점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홍정훈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홍정훈, 정태욱 같은 힘과 높이가 있는 수비수들이 제공권 경쟁에서 구스타보를 상대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홍정훈이 돌아오면서 김진혁을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대구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전반전에는 FA컵 여파로 로테이션으로 체력을 비축하면서 버티고 후반에 세징야, 에드가, 김진혁을 활용한 특유의 역습으로 전북을 괴롭힌다면 충분히 홈에서 승점을 따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으로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부담감이 있고 올 시즌 대구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던 좋지 못한 기억 등을 고려를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 중에서 무승부는 한 번밖에 없었으므로 이변을 노린다면 승패로 갈라보고 싶지만 대구의 체력 누수와 전력 누수 그리고 최근 에이스 세징야 선수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경기인데 수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플릿 A를 확정을 지었고 잔류 걱정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수원 FC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승점이 동률이 되었기 때문에 우승 경쟁이 여전히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원전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울산이고 울산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올 시즌 1승 1무 1패로 굉장히 팽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던 수원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은 있을지언정 울산보다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은 3백 수비 핵심인 민상기와 헨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도 뼈아프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민상기나 헨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최근에 울산의 공격수 오세훈 선수가 이른바 등딱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민상기와 헨리가 없는 상황에서 오세훈을 막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를 상대로 극적인 3대1 승리를 거뒀던 울산인데 공격수 오세훈 선수가 2골을 넣었고 에이스 이동준, 이동경 선수 역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울산이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를 하면서 스쿼드도 한층 더 탄탄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울산의 공격수 오세훈 선수가 최근에 포스트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주전에서도 2골이나 뽑아냈고 수원은 3백 수비 높이가 그리 좋지 못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민상기, 헨리라는 핵심 수비수 2명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2명의 수비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공격수 오세훈의 포스트 플레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산은 대부분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해서 돌아왔고 이동준, 이동경 두 공격 자원도 부상해서 돌아와서 제주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는 수원과 달리 울산은 현재 전북과 승점이 동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득점까지 고려를 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 쪽에 누수가 있는 수원이 울산의 맹공을 버티기에는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수원이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 4연패가 없었고 3연패 뒤에 무승부로 반등을 했던 패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현재 수원 삼성이 3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7번 경기는 수원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